2367표. 한 정치 거물의 운명을 가른 것은 거대한 지각 변동이 아닌 바로 이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2025년 8월 26일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선, 장동혁 의원의 승리가 선언되던 그 순간 누군가는 환호했고 누군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정적 속에서 진정으로 웃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거의 패배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노동운동의 상징에서 보수의 거목으로 변신하며 시대를 풍미했던 정치인 김문수. 그의 정치 인생 마지막 페이지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쓰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문장을 기록한 것은 그의 오랜 정치적 동지나 라이벌이 아니었습니다. 사과하고 정계 은퇴하십시오. 이 서늘한 문장은 여의도 국회의사당이 아닌 한 스튜디오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목소리의 주인은 한국사 강사 출신의 보수 유튜버 전한길. 그는 역사를 가르치던 분필을 내려놓고 이제 한 정치인의 미래에 대한 심판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역사를 해석하던 논객이 역사를 직접 만들려 하는 이 기묘한 상황. 우리는 여기서부터 질문을 시작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과연 한 유튜버의 분노 섞인 직설이었을까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시작된 거대한 권력 이동의 신호탄이었을까요? 전통적인 언론, 즉 레거시 미디어라는 낡은 지도가 아닌 실시간으로 알고리즘이 길을 바꾸는 디지털 좌표 위에서 새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은 바로 그 전쟁의 첫 번째 희생자였을지도 모릅니다. 유튜버들의 토론회, 그는 그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단 한 번의 불참, 그것이 모든 것을 결정한 운명의 나비효과였을까요? 아니면 40%가 넘는 압도적 지지율에 취해 시대의 변화라는 거대한 파도를 읽지 못한 전략적 실패였을까요? 우리는 오늘 한 정치인의 쓸쓸한 퇴장을 통해 한국 보수 정치의 심장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기묘하고도 중요한 변화를 목격하려 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이 된 유튜버들, 그들의 손가락 끝에서 표심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권력은 이제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지, 그 미스터리의 첫 번째 페이지를 넘겨보겠습니다. 한 정치인의 몰락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리는 먼저 그가 쌓아 올린 성의 높이를 보아야만 합니다. 김문수. 그의 이름 앞에는 늘 극단적인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노동의 새벽을 연 투사로 기억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보수의 대부라 칭했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의 신념은 인생이라는 긴 항해 속에서 이토록 정반대의 지점을 향할 수 있었을까요? 서울대 재학 시절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섰던 청년, 노동 현장에 뛰어들어 스스로를 머슴이라 칭했던 노동운동가. 그의 치열했던 과거는 훗날 그가 삼선 국회의원과 재선, 경기도지사를 지내는 동안 강력한 정치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풍부한 경험, 노련한 언변, 그리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정치적 체급. 이번 전당대회 초기 40%가 넘는 압도적 지지율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을 항해해온 여의도라는 바다의 해류와 바람을 누구보다 잘 안다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확신이 그의 발목을 잡은 보이지 않는 덫이었습니다. 노련한 항해사는 익숙한 바다에서는 길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다 자체가 통째로 변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김문수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은 분명 대한민국 보수 정치라는 정교한 지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미처 깨닫지 못한 것은 그 지도 자체가 이미 낡고해져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장과 해류가 뒤바뀐 새로운 바다. 그곳의 이름은 바로 유튜브였습니다. 김문수가 낡은 지도를 보고 있을 때 새로운 지도를 그리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일타 강사 전한길. 그는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복잡한 정치 공학이나 정책 담론 대신 그는 학생들에게 한국사를 가르치듯 대중에게 명쾌한 서사를 제시했습니다. 선과 악, 아군과 적군. 그의 세상은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단순함이 기성 정치의 모호함에 지쳐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개인의 카리스마를 넘어 대중의 결핍에서 나옵니다. 주류 언론이 외면하고 정치인들이 들어주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의 분노와 불안. 전한길은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거대한 스피커이자 그들의 분노를 대신 터뜨려주는 대리인이었습니다. 그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성 정치의 등을 돌린 수십만 개의 살아있는 표심이자 언제든 한 곳으로 응집될 수 있는 거대한 에너지였습니다. 여의도의 문법에 따르면 유튜버는 그저 방송인일 뿐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대의 문법은 다르게 쓰이고 있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이 어떻게 현실 정치의 판도를 뒤흔드는 투표라는 실탄으로 바뀌는가? 김문수는 어쩌면 이 기묘하고도 강력한 연금술을 끝내 이해하지 못했던 마지막 세대의 정치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기묘한 연금술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시험대가 마침내 마련되었습니다. 보수 우파 유튜버 합동 토론회. 이름은 토론회였지만 그 본질은 새로운 시대의 유권자들 앞에서 치르는 일종의 면접이었습니다. 구시대의 권력이 아닌 새로운 권력에게 인정받아야 하는 관문. 장동혁 후보는 그 시험대에 기꺼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김문수 캠프는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당시 김문수 캠프 내부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보수 유튜버들의 영향력은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상수이며 그들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 승리는 불가능하다는 현실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대선 주자급 거물이 이제 막 떠오르는 유튜버들에게 면접을 보는 것은 정치적 격에 맞지 않는다는 명분론이 강하게 맞섰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토론회 참석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이 시대의 진정한 유권자인가를 묻는 두 시대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레거시 미디어의 속삭임이 들려왔을 것입니다. 전환길 면접 보는데 왜 가느냐는 조롱 섞인 질문들. 평생을 기성 정치의 문법 속에서 살아온 그에게 이 새로운 시험은 이해할 수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은 이질적인 것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김문수 후보는 결국 그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의 배경에는 수십 년간 한국 정치를 지배해온 구시대의 성공 방정식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중량감 더하기 주류 언론의 지지가 곧 승리라는 낡은 공식. 그는 유튜브 민심을 통제 불가능한 변수 정도로 취급했지만 실제로는 이미 게임의 승패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상수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는 변화한 시대를 분석하는 대신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과거의 공식을 그대로 대입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한 것입니다. 그의 불참 소식이 전해진 순간 디지털 광장은 차갑게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향했던 기대는 순식간에 실망으로, 실망은 분노로, 그리고 분노는 곧 배신감이라는 이름으로 폭발했습니다. 전환기를 필두로 한 보수 유튜버들은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통해 김문수의 오만을 규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정제되지 않았고 그들의 분노는 필터링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디지털 단두대가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만 개의 좋아요가 칼날이 되고 수만 개의 댓글이 밧줄이 되었습니다. 눈치를 보는 기회주의자, 유권자를 무시하는 정치인. 하룻밤 사이에 그는 보수의 구원자에서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는 장동혁이라는 경쟁 상대와 싸우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지지했던 수십만 명의 익명의 심판자들과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경쟁자에게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외면했던 새로운 시대의 유권자들에게 가장 차가운 방식으로 심판받은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단 2367표 차이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개표가 끝난 후 이 숫자는 더 이상 단순한 표차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배심원단이 내린 냉정한 평결이자 한 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사망 선고서와도 같았습니다. 승리한 장동혁 의원의 얼굴에도 기쁨보다는 보수 진영의 깊은 균열을 확인한 씁쓸함이 묻어났습니다. 김문수의 패배는 단순히 한 개인의 정치적 몰락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한국 정치 생태계에 전혀 다른 법칙을 따르는 새로운 종이 탄생했음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정치인들이 경력과 조직, 그리고 자금이라는 물리적 힘에 의존했다면 이 새로운 종은 알고리즘의 선택과 서사의 장악력을 무기로 싸웁니다. 그들은 디지털 광장의 언어로 말하고 대중의 분노에 올라타며 기존의 문법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권력을 쟁취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유령 투표의 시대가 열렸음을 의미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전통적인 여론조사에는 잡히지 않고 주류 언론의 분석에는 드러나지 않는 표심, 오직 유튜브의 로그 기록과 수만 개의 댓글 속에서만 존재하는 디지털 영혼들. 그들은 선거라는 특정한 순간의 현실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 모든 예측을 뒤엎고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킵니다. 전환길은 바로 그 유령들의 목소리를 현실 정치로 소환해낸 현대판 영매였던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 앞에 섰습니다. 이 모든 현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제 정치인들은 과연 누구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수십 년간 함께 온 여의도의 동료들입니까? 아니면 모니터 너머에서 실시간으로 심판을 내리는 익명의 대중입니까? 알고리즘이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분노와 열광이 과연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건강한 민주주의의 토대가 될 수 있을까요? 김문수의 패배는 과연 한 시대의 끝을 보여주는 명백한 사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그 실체조차 파악하지 못한 더 거대한 미스터리의 시작을 알리는 작은 서막에 불과한 것일까요? 진실은 아직 저 너머에 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놓친 또 다른 단서, 혹은 당신만의 분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통찰이 이 미스터리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